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제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반제 강중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함흥차사 이야기입니다. 그 함흥차사로 갔던 박순이라는 사람이 1398년인가 뭐 그럴 겁니다. 이성계가 둘째 부인한테 놓은 아들을 둘 다 이방원이가 다 죽이는 바람에 너무 상심해서 함흥으로 가 있을 때 이야기죠. 박순이는 이성계하고도 그 전에 이성계가 임금 되기 전에도 잘 알던 사이였는데, 이성계가 그 야전 사령관을 할 때 박순이는 거기 아마 뭐 정부의 비서관 혹은 뭐 어디 뭐 정책관 이런 걸 해서 이성계하고 이렇게 고려중앙정부의 명령, 최영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박순은 참모였죠. 중앙사령부의 참모였는데, 그 박순을 이방원이가 자기의 아버지인 이성계에게 보내서 설득을 좀 해라, 한성으로 돌아오시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함흥 밑에 보면 함흥에서 이성계가 차마 박순이를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안 간다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빨리 가라, 안 가면 너 죽이겠다,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순이가 함흥을 지나서 함흥을 빠져나와서 그 검야군이라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제일 밑에 있는 검야군인데, 왼쪽에는 바로 요독 수용소가 있다는 요독군이 있고, 거기는 평안남도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하여튼 함경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요 검야군 검야읍을 지날 때쯤입니다. 그 검야읍 바로 밑에는 용흥강이라고 있는데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 검야 평야가 굉장히 넓은데 그것을 중간에 가로질러 가는 강이 용흥강입니다. 그래서 이성계 빨리 안 가면 죽인다, 빨리 가라 해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죠.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반제강중, 강이 꽤 폭이 큰 강인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로 봐도 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성계 이제 함흥에 있는 차사들이 박순이를 죽여야 합니다. 안 죽이면 여기에 병력 배치 같은 것을 이방원에게 알려서 이방원이가 여기를 치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죽이기는 좀 그렇다. 자기 친구는 아니지만 하여튼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부하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강을 건너가서까지 추적을 하지 말고 강을 건너기 전이면 죽여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성계 이제 바로 부하들이 그 검야평야를 가로지르는 용흥강으로 가니까 박순이가 배를 타고 이제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반제강중, 그런데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어쩔 수가, 이게 강중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처럼 말을 탔다면 빨리빨리 도망이라고 어디 숨겠는데 숨을 수도 없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완전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그것을 반제강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자성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성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성어입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전부 다 반제강중, 어정쩡하게 억지로 버티기는 하지만 괴로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국면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나라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계속 반제강중, 어정쩡하게 예를 들어서 힘든 상황에서 코너에서 몰려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승민 국회의원과 김무성 국회의원의 사주를 분석했습니다만은 그분들 뭐 올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박근혜를 탄핵했어야 되는가? 또한 박근혜 같은 인간은 이 어떻게 이를 집권하게 되는가? 박근혜는 무능하게 이럴 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사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사주풀이를 박근혜 사주풀이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힘은 없고 이룰 수는 없는데 욕심만 많아가 막 벌려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은 없는데 적은 많습니다. 김무성이 같은 사람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박근혜는 김무성을 대권의 후보자로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나 끌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을 대권 후보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주를 풀어보면 김무성은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은 사주입니다. 뭐 사주를 다 믿기도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박근혜 같은 거지 같은 사주도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박근혜는 본인도 몰랐고 온 국민도 몰랐지만 거지 같은 사주라는 것을 몰랐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도움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성을 받은 것 같은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표를 찍었죠. 하기야 뭐 한누리당입니까? 지금은 자한당이지만 한누리당 새나라당입니까? 거기에 박근혜 이후의 후계자도 사실은 특별히 나타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어정쩡한 사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사주는 전번에 한번 보았고 김무성 사주를 한번 끄집어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말아먹었지만 김무성도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김무성 사주입니다. 김무성 사주는 잠깐만요. 자료를 좀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걸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주가 없습니다. 일주가 없는데 일주가 없지만 이 사주는 원국에 5행 중에 4행이 있습니다. 4행인데 4행이 지금 잘 굴러가는 사주입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 사주가 잘 굴러가는 사주입니다. 그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뭐 시주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계략적으로만 볼 거니까. 그러나 이 사주는 음육통입니다. 사주 6개, 8개 중에서 팔자 8개 중에서 6개밖에는 저희가 모릅니다.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6개의 사주가 음육통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강한 사주니까 예를 들면 일을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신강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소심한 사주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대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안을 속을 들여다보면 대범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움을 이렇게 붙을 사주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도장 가지고 도망갈 사주일 뿐입니다. 아주 소심한 사주입니다. 목숨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는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정계충은 우리가 충이라고 해서 큰 뭐라고 그럽니까? 뭐 정계충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운명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잘 돌아가는 사주에서 정계충은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이 집권할 수 있을 바탕을 김무성과 박근혜가 만들어줬습니다. 김무성은 자신이 대권에 집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음육통으로 소심하기만 하지 표면적으로 보면 대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소심하고 조심하는 사주라서 어떤 결정적 때 승부를 내는 사주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범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결코 대범한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스타일이죠. 뭐 팔주를 원래 팔자를 다 알아야 되지만 편인, 편재, 식신, 급재, 사주는 있을 것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뭐 토도 있고 그리고 신강한 사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사주는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 수 있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대권을 잡을 수 없는 사주였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과연 그렇게 대했겠는가. 목숨을 걸고 박근혜에게 간언했다면, 최순실이나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김무성 국회의원은 알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불어서 잘났든 못났든 상전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상전을 쳐서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내가 주어드리는 형태는 여러 번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내가 반기를 들어서 칼을 들이댄 사람에게 사주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의 것은 좀 다릅니다. 다시 유승민 의원 것을 사주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찾느라고 좀 걸립니다. 여기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사주는 김무성 의원 사주보다도 더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가 좋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오행이 지금 8자 중에서 6자밖에 없는데도 오행이 완전히 구족하고 갖춰져 있고 잘 돌아갑니다. 갑에서 정으로 목생화, 화에서 흙으로 화생토, 축으로 갑니다. 축에서 금, 토에서 금으로, 축에서 신이나 유로, 금에서 물로, 신에서 다시 개수로 갑니다. 잘 돌아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조상이나 부모가 이 김무성 사주하고 비슷한 게 정계충에 아주 큰 충돌이나 폭발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계충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간에서 연주와 월주가 충했기 때문에 아버지 대 이상에서 권력층과 대단히 충돌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던 것을 말합니다. 아마 유승민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립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주, 유승민 사주는 반듯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신약한 사주이긴 하지만 사주 일간 간목은 신약합니다. 신약한 사주이긴 하지만은 정인, 정제, 정관, 상관이 있긴 합니다. 상관이 있긴 한데 상관, 경관이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지만은 상관, 경관이 되기 이전에 정인이 옆에서 상관에게 물을 뿌려서 힘을 못쓰게 만듭니다. 상관, 경관의 모습을 갖추지 힘을 못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유승민의 사주는 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행이 김무성 사주보다 더 좋습니다. 오행이 잘 돌아가고 그래서 아마 이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미국에 가서 좋은 대학에 명망 있는 대학에 유학도 갔고 국회의원도 됐고 50까지 잘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정관, 정제를 지향하는 심리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편관도 있고 상관도 있습니다만은 정인, 정제, 정관이 월간, 월지, 연간에 포진하고 있어서 이 사주를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주도 정제, 정관을 너무 지향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고 밑에 사람이 주장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바로 일주 갑신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일치가 갑을 그냥 깨어버립니다. 이 신이 신 안에는 신금, 지지신금 안에는 복잡한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무임경으로 쇠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관도 들어있고 나에게는 인성도 들어있고 내가 극할 수 있는 흙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승민 의원의 사주에는 금이 너무 강해서 금이 나를 치는 경향이 있다. 원칙이나 체면이나 정제 정관의 심리를 너무 예를 들어서 앞세우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금 밤이다? 바른민주당에 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을 추구해 갔지만은 됩니까? 안 됩니다. 늦게 배운 뭐가 하다고 박원순한테 다 하고 그때는 철없이 당했는 것 같습니다. 당했던 안철수의 당입니다. 밤이당은. 밤이당에서 유승민 씨가 힘을 못 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척졌던 것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근본적으로 무능하고 형편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도왔던 거, 그런 사람과 척이 져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만들었던 거, 김무성과 유승민에게 어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승민은 김무성보다는 정제 정권의 심리를 추구하는 것, 정의를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갑신의 지지, 신에는 절처봉생의 찬스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자, 유승민 사주와 김무성 사주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도 다들 지금 힘듭니다. 힘들고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반제강중입니다. 나라가 지금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의 예를 들어 아마추어리즘, 그 사람 비서실장을 했지 실질적으로 비서를 했지 실질적으로 부서를 집행해 본 일도 없고 국회의원 한 번 한 건가? 그렇죠? 회사에 가서 돈 벌어본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라는 게 뭡니까? 남 싸움 붙여 뒤에 세컨 보면서 내 선수를 싸움 붙여 상대편 선수하고 싸움하게 만들어서 세컨 보면서 돈 뜯는 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직업이 돈 많이 버는 건 대단히 좋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싸움을 붙여가지고 프로모션 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게 변호사입니다. 뭐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남의 말이나 실제 반대파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특성이죠. 내 이익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적당히 합의해서 쉽게 말하면 일부 승소해서 내가 이익을 챙기겠느냐?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국민은 반제강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통일도 해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 남북통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하고 대포 쏘고 총 쏘고 해서 전쟁하는 것을 누가 예를 들어서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스피드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하고 우리의 안위를 내어주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계주생면 아닙니까? 위에 올리는 계주생면입니다. 요거 요쪽입니까? 요게 요쪽입니까? 요거 계주생면입니다. 국가가 경제 성장할 때, 나라 발전할 때 문재인 대통령 뭐 있습니까?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돈 벌려고 한 거지. 당신 재산을 내놓고 그 사람 재산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한 거 아닙니다. 변호사란 게 원래 뭡니까? 허가낸 도둑놈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나간 건 다 지나갔고 그 사람의 또 역할도 있고 인권 변호사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중요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남산국인가 그 누구죠? 대우조선 사장 자살하게 만든 게 몰락의 시초였습니다. 이재수 중장, 예비역 중장 자살하게 만든 게 문재인 몰락의 시초인지 모릅니다. 문재인 막 몰락해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5년 마치고 자연스럽게 퇴임하는 것이 좋지만 국민은 지금 어정쩡한 게 아니죠.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막 아마 내년 봄 겨울 지나고는 지금 겨울에는 자살 원래 잘 안 합니다. 사람들도 겨울에 병원으로 잘 안 죽습니다. 긴장하고 있다가 추워서 그냥 참고 있다가 봄이 되면 늘어지면 자살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도 환자들도 봄 환절기에 많이 죽습니다. 사주 보러 오는 사람도 그때 많습니다. 겨울 지나고 많이 옵니다. 봄이 되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사주에서 보면 입춘이 지나야 되니까 2월 4일, 5월 지나야 그때부터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입춘 대길로 쓰고 뭐 이렇게 건양당연경 뭐 이런 거 써놓습니다.
그때가 봄입니다. 그때가 사실은 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지는 까치 설날이고 입추는 사람 설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합니다. 이 사주란 것 자체는 시기와 방향, 타이밍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방향은 지금은 뭐 동서남북으로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까? 사실 이익이 있고 비즈니스의 거리가 있으면 가시면 되죠. 그러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 자금을 모아서 집행할 수 있는 타이밍, 내가 준비가 된 것 타이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타이밍을 놓친 게 맞춘 것보다 놓친 게 아마 90%가 넘을 겁니다. 맨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걸 실기했다 그러죠. 실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참고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반제 강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 빨리 무트로 올라가서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타로 평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